안녕하세요. 칠기조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물건 대신 행복을 채우는 가벼운 삶, 오거나이즈 타임. 지은이는 박정선, 발행은 북수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니멀 라이프는 단순한 삶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의미 없는 물건을 정리하고 비우거나 나눔하며 라이프를 미니멀하게 만들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니멀 라이프를 꿈꾸며 물건을 비우고 비운 물건을 대신할 미니멀한 디자인의 물건으로 채우기도 합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소유 자체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을 미니멀 라이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책은 저자인 미니멀 써니가 그동안 들인 물건으로 망가져버린 집과 그로 인해 잃어버린 자신의 일상 그리고 함께 무너져버린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담을 과장 없이 민낯 그대로 솔직히 담아내고 있는데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맥시멈 라이프에서 미니멀 라이프를 살고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루 10분 한 공간 정리하기부터 물건을 비우고 새 물건을 들이는 법, 집안 곳곳을 빠르게 대강 청소하는 법 등 소소하고 실용적인 팁도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저자에게는 생존을 위한 철저한 몸부림이자 유일한 끈이었다고 하는데요. 미니멀 라이프로 삶의 방향이 변화되면서 긍정적으로 바뀐 나와 가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미니멀 라이프의 순기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무작정 실천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찾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즐겁고 유쾌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K 미니멀리스트로 기억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나는 프로 기차니스트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절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두말할 것 없이 신혼초라고 대답할 것이다. 가장 달콤한 사랑의 시기지만 내게는 남편과 함께 쓰는 그 공간이 어색하고 낯설고 마음 둘 곳 없어 떠도는 방랑자 같았다. 습관, 성향이 너무도 달랐던 우리가 부부가 되어 한 공간을 함께 쓰게 되면서 관계는 오히려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꿈꾸던 신혼집 로망을 실현하고자 했던 나에게 남편은 오랜 자취 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공간과 물건의 생각을 이해가 아닌 주입을 시켰다. 하지만 남편이 추구한 삶의 방식은 나를 설득시킬 수 없었다. 대신 내가 사들인 물건이 쌓여만 갔고 쌓여가는 물건만큼 우리의 관계도 냉랭해졌다. 공간도 관계도 어느 것 하나 회복하지 못한 채 나는 엄마가 되었다. 엄마의 역할만큼은 잘하고 싶어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비록 집안일은 소화하지 못하고 방치되기 일쑤였지만 아이에 대한 노력만큼은 진심을 다했다. 하지만 그런 나의 노력을 남편은 알아주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다. 그럴수록 더욱 공간 꾸미는 일에 집착했고 SNS 속에서 인정받고자 했다. 온라인상에는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육아도 완벽하며 부러울 만큼 예쁜 집에 사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집착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고 결국 물건에 대한 집착은 대참사로 돌아왔다. 작은 신혼집은 내가 아는 살림과 모르는 살림들이 뒤섞여 넘치기 시작했고 물건들은 방치되었다.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물건이 많다고 느끼거나 비움과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다. 보통 다 이렇게 살지 않나? 아이 키우는 집이 다 이렇지 뭐. 식구가 늘면 살림도 느는 것은 당연하니까 평수를 넓혀 이사를 가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만 했다. 결국 우리 세 식구는 작은 신혼집을 벗어나 8평이나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수납이 배로 늘어난 곳으로 이사를 왔지만 여전히 정리되지 않는 물건 때문에 지이고 쌓이기 시작하면서 좋은 엄마, 부지런한 아내의 자리에서 완벽하고자 고군분투했던 모든 역할들이 버거워지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바닥으로 늦춰지기 시작했고 우울증 치료를 받았을 정도로 꾹꾹 눌러두었던 우울감이 세상 밖으로 튀어나오기 직전이었다. 나의 생명줄이었던 온라인상에서의 예쁜 집이라는 인정도 떨어진 나의 자존감을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었지만 고개를 돌려보니 나의 소중한 아이가 있었고 미운 정, 고운 정이 든 남편이 보였다. 내가 사랑하고 지키고픈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내 우울의 원인 중 1순위는 버거운 집안일이었다. 그나마 청소와 요리는 생존형으로 체득이 되어서 어느 정도 습관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정리 정도는 다른 차원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단 한 번도 물건이 적은 집을 본 적도 정리정돈을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집은 물건이 많아도 정리정돈이 되지 않아도 전혀 문제될 것도 없었고 내가 할 일도 아니었다. 그런 내게 정리정돈이 쉬울 리가 없었다. 그래서 스스로 정한 룰이 바로 물건 배열, 그 와중에 칼각이 정리정돈의 척도라고 생각했다. 줄을 맞춰 정리된 모습을 보면서 정리왕이 되어 있는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어느새 오와 열의 집착과 강박이 생겨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들었다. 가끔 아이가 물건의 정렬을 깨기라도 하면 예민함의 화살이 고스란히 아이에게 쏠렸다. 행복하기 위해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하기 위해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 찰나에 여백이 가득한 집을 찍은 사진 한 장이 나를 미니멀 라이프의 세계로 끌어당겼다. 미니멀 라이프의 장점과 단점을 스스로 깨달으면서 하나둘씩 실천하게 되었다. 그렇게 2년 동안 일일 일비움으로 우리 집은 몰라보게 가벼워졌고 버거웠던 집안일과 정리정돈도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었다. 자연스레 집안일에 쓰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물건 자랑, 예쁜 집 자랑만 담아내기에 바빴던 SNS의 비움 기록을 새로 쓰면서 나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주며 현실 속 일상을 기록했다. 이러한 나의 기록이 미니멀 라이프를 어렵게만 생각했던 이들에게 공감을 사기 시작했다.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면서 전업주부로서의 삶만 살던 내가 1인 지식경영가, 유튜버, 프로젝트 리더라는 직업을 가지며
라이프 스타일을 카운슬링 해주고 그 경험을 엮어 책을 쓰는 작가가 되었다. 미니멀 라이프로 공감뿐만 아니라 인생이 180도 뒤바뀐 사람이 바로 나, 미니멀선이 박정선이다. 나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절과 공간이 있다. 내가 가장 처참하다 느끼고 살았던 그때, 많은 물건에 둘러싸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물건 무덤에 파묻혀 있던 그곳, 그 공간. 지금 내 손으로 만든 내가 살고 싶은 공간과 내 손으로 만든 나의 꿈과 인생을 지독하게 지켜나가고 싶다. 집이 넓어 보이게 만드는 방법. SNS의 네모 세상 속에서 저 집이 미니멀 라이프를 오랫동안 실천하는 집이라는 소문을 마주한 사람들은 언제나 질문을 던진다.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 좁은 집도 넓어질 수 있을까요? 열의 아홉은 하소연이 섞인 질문을 한다. 짐은 너무 많고 집은 자꾸만 좁아지며 매일매일 더 넓은 집으로 옮기고 싶지만 현실에 막혀 어떻게 하면 공간을 좀 더 넓게 쓸 수 있을지 방법을 찾고 싶다고 말이다.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민들은 이미 미니멀 라이프 이전에 내가 겪었던 고민이자 스트레스였다. 그래서 나는 가장 기본적인 대답인 불필요한 물건을 우선 비워보세요라고 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너무나 틀에 박힌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제1의 원칙이다. 물론 국룰처럼 생각되는 작은 집을 넓게 보이게 만드는 무채색 계열의 가구와 온통 하얀 집을 상상할 수 있다. 나 역시도 한때 작은 집이 싫어 공간을 넓어 보이게 만드는 인테리어템을 검색하고 가구를 들였으며 꽃무늬 벽지를 가리고자 흰색 시트지도 붙여봤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같은 화이트 하우스의 무채색 계열의 낮고 작은 가구를 배치했는데 왜 우리 집은 여전히 좁아 보이는 것인지가 늘 고민이었다. 우리 집이 넓어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애써 만들어 놓은 화이트 하우스의 흰 벽에 크기가 다양한 선반을 달아 장식품을 놓았고 낮은 소파 옆 빈 공간에는 안락의자와 빨간색 스탠드를 놓았다. 딱히 편리함을 줄 것 같지도 필요하지도 않았지만 지금 내 눈에 싸고 예뻐서 지금이 아니면 이 가격에 살 수 없으니까 사두면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들인 살림템들이 자꾸만 늘어나면서 안 그래도 좁고 어수선한 공간을 내가 들인 물건으로 좁고 정신없게 만들게 된 것이다. 천덕꾸리가 된 공간과 물건을 두고 볼 수가 없었고 틈만 나면 넓은 집 이삿병이 도져서 어떻게든 내가 병들게 한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했다. 첫째, 쓰레기를 비우자. 신기하게도 열이면 열 모두가 정리가 안 되는 이유를 작은 집에서 찾는다. 정리할 공간이 부족하니 늘 넓은 집을 동경하며 보다 큰 집으로 이사를 하곤 한다. 집이 넓으면 정리할 공간도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넓은 집에 산다고 모든 사람들이 정리를 잘하며 각각의 공간을 넓게 활용하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자. 정말 큰 집으로 이사를 가서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 신혼집인 20평의 집에서 늘어난 짐과 가족의 구성원에 맞춰 28평으로 또다시 30평대의 집으로 이사를 갔지만 짐은 계속 늘었고 생각처럼 수납도 되지 않았다. 조금은 위험했던 그때 미니멀 라이프를 만나면서 우리 집의 근원적인 문제는 쓰레기를 제때 비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쓰레기를 하나둘씩 꺼내 비우기 시작하면서 공간이 보였다. 덕분에 공간이 문제의 해답을 얻었다. 나는 지금도 제때 비워져야 할 쓰레기만 비우며 산다. 그런데도 우리 집은 같은 평소에 사는 집보다 훨씬 넓어 보인다. 더 이상 큰 집을 갈망하지 않는다. 둘째, 가구의 물건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두지 말자. 미니멀 라이프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프로젝트 멤버들에게 한 달 동안 가구의 물건을 두지 말기라는 미션을 내어주면서 이것만큼은 절대 사수라는 원칙으로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집은 절대 안 될 거라며 시작도 전에 포기했던 사람들도 하루 이틀 만에 이게 되네요라며 신기해했고 한 달이 지난 후에는 입을 모아 말했다. 가구에 물건 두지 않게 신경을 쓰다 보니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태껏 의식도 못한 채 당연하게 물건을 내어놓고 있었어요. 물건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불편하다는 생각에 자꾸 밖에 꺼내두었는데 오히려 가구의 물건이 사라지니 시야가 뻥 뚫려서 집이 넓어지고 불편하게 여겼던 생활이 편해졌어요. 우리는 모태 미니멀리스트가 아니다. 처음부터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일을 비우거나 최소화할 순 없다. 대신 본인이 정한 가구이 기간을 정해 물건 두지 않기 미션을 하나하나 클리어한 뒤 느끼는 쾌감은 경험하지 않고는 모른다. 좁은 집은 넓게, 넓은 집은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마법 같은 방법이다. 셋째, 빈 벽을 드러내자. 미니멀리스트 이전에 살던 집의 벽을 떠올리면 빈 벽이 뭔가 싶다. 당시 우리 집에 빈 벽이 있었나 싶을 만큼 나에게 빈 벽은 허공이었다. 결혼 전 나의 방 벽은 브로마이드, 달력, 액자, 엽서로 도배를 했고 결혼 후 신혼집의 벽에는 책장, 인테리어 소품, 웨딩 액자, 성장 액자, 장난감으로 도배를 했다. 소중하다 생각되는 모든 것들은 무조건 벽에 붙여놓고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소중하기 때문에 꺼내서 자주 봐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왕이면 늘 눈에 담아두자고 했다. 특히 소중한 물건은 특별 관리로 분류만 해둔 채 먼지가 쌓여갔다. 신경 쓰고 관리할 것들이 많아서 지쳤는데도 나에게 소중한 의미가 있다는 이유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벽은 점점 더 채워졌고 집은 더욱 더 좁아졌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벽에 책장을 하나둘 비워내면서 빈 벽의 안정감을 처음으로 느꼈다. 고작 책장 하나 비운 것뿐인데 빈 공간이 주는 안정감을 느낀 것이다. 액자, 소품의 자리를 수납장으로 옮기고 벽에 걸린 모든 것들이 비워진 순간 헛헛함 대신 안정감이 채워졌다.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두려워 꾸역꾸역 바깥으로 꺼내두고 싶었는데 내 눈앞에서 사라졌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나의 심리가 다소 생소했다. 이게 나에게 뭐라고 못 놓고 살았을까? 벽을 채우고 있던 물건이 거쳐진 뒤
자연스러운 빈 벽은 집을 더 넓어 보이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절대 비우지 못할 물건들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덕분에 먼지만 수북히 내려앉아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웨딩 액자 4개도 남편과 상의하여 피웠다. 소중한 추억의 물건이 내 눈앞에서 우리 집 공간에서는 사라졌지만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사진첩에 채웠고 기억을 공유하는 남편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넷째, 바닥에 물건을 두지 말자. 우리 집 바닥에 둔 가구 물건들은 과연 제 기능을 하고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물건의 기능은 나의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척도이다. 예쁘다고 드린 무언가 혹은 남들도 다 갖고 있다는 그것이 바닥을 점령하고 있지는 않는지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리 집에는 협탁, 조화, 대형 화분, 거실장, 안락의자, 원모, 3단 수납장, 베이비장, 그릇 진열장, 청소기 보관함, 재활용 수거함, 원목 테이블, 간이 행거, 플라스틱 서랍장이 쓸데없이 바닥을 차지하고 있었다. 공간을 잡아먹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 물건들이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았다. 필요템이라고 여기던 것들은 결국 나의 욕구템이었다는 것을 인식한 뒤에야 하나둘씩 바닥을 벗어났고 비우면 비울수록 집은 공간을 얻었고 나는 쉼을 얻었다. 집을 넓게 만드는 방법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결국 나의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변하면 가능한 일이다. 절대적으로 작은 집이지만 더 넓어 보이는 집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비움과 정리정돈이 동반된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들은 어떠한 공간을 마주하여도 최소한의 살림살이로도 만족감을 느끼며 산다. 그래서 그들에게 집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실패 없는 공간을 만들며 산다. 때때로 필요에 따라 공간을 구성하고 가구를 재배치할 때도 물건보다 사람이 반짝이며 언제나 사람이 먼저인 공간을 만들며 살아갈 줄 안다. 누구나 가능하다.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생각과 습관의 작은 변화면 충분하다. 그럼에도 넓은 집이 정답이라고 생각된다면 지금 당장 책을 덮고 사용하지도 않는 물건을 큰 집에 보관하는 이용료로 쓸 대출을 받으시길.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우리 집이 달라지는 하루 10분 루틴. 아침 6시 아빠의 발걸음 알람 소리가 들린다. 해 떴다. 일어나라. 아빠의 알람 소리에 맞춰 생활하다 보니 나는 어느새 철저한 아침형 인간으로 자라왔다. 부모님 품에서 아침형 인간으로 살아왔지만 이불에서 몸만 빠져나와 엄마가 준비한 아침을 먹고 반쯤 감긴 눈으로 고양이 세수와 양치를 한 뒤 등교 준비를 하고 집을 빠져나왔다. 일찍 일어나게 부지런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그냥 일찍만 일어나는 인간이어서 딱히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했다. 그렇다 나는 일찍 일어나서 생산적인 일을 하기는커녕 먹고 자고 쉬기가 전부였던 무늬만 아침형 인간이었다. 그런 내가 결혼과 출산을 하면서부터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없었다. 특히나 아이를 돌보다 보면
오늘이 몇 월인지 시간은 몇 시 몇 분인지도 모를 정도로 몸과 마음에 여유가 없던 때라 살림도 일상도 순식간에 엉망이 되어버렸다. 밤낮 구분 없이 아이에게 젖을 물리며 잠들 때가 대부분이고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만큼 내 모습도 집도 엉망이었다. 그래도 아이와 함께 하는 집이니 기본적인 집안일은 하고 살아야겠다 싶어 무너진 하루를 바로 세워보려 애썼다. 아이를 재운 뒤 물에 밥을 말아서 스피드하게 먹고 집안일을 시작했다. 밀린 설거지, 쌓여있는 빨랫감들, 현관에 쌓인 택배 박스들, 바닥에 널린 아이 기저귀들이 지금 나의 모습 같아 눈물을 훔치며 겨우 버텼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 혼자 노는 시간이 생기니 겨우겨우 버텨냈던 살림이 활력을 찾게 되었다. 다시 아침형 인간이 되어 아이가 깨기 전에 전날 하지 못했던 집안일을 처리했다.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스타일은 아니라 의식의 흐름대로 눈에 보이는 집안일이 끝나면 육아에 전념했다. 몇 년 동안 집안일을 하면서 집을 어수선하게 만드는 원인은 물건보다 우리 가족들이 무심결에 하고 있는 생활 습관 때문이기도 했다. 무의식이 공간을 병들게 한다는 것은 그간의 살림 생활 습관을 되돌아보며 느꼈다.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두는 습관이나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는 습관, 외출 후 옷을 옷걸이에 걸어두지 않고 식탁 의자나 소파에 툭툭 던져놓는 습관, 빨래개기가 귀찮으니 바닥에 두고 입을 때마다 옷 무덤에서 꺼내 입는 습관, 현관에 쌓인 정리되지 않은 택배 박스, 발 디딜 틈 없는 현관에 많은 신발이나 먼지를 정리하지 않는 습관, 수건을 바르게 펴놓지 않는 습관, 화장실에 제자리를 잃은 물건들, 지실, 칫솔, 치약, 가글, 폼 클렌징, 샴푸, 린스, 화장실 수채구멍에 쌓인 각종 오물, 떨어진 머리카락을 바로 줍지 않는 습관, 가득 찬 쓰레기통, 공간을 생각하지 않고 사재기한 물건 등 무심결에 지나치고 미뤘던 습관이 우리 집을 병들게 만드는 주범이었다. 무의식의 습관을 바꿔야 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가 바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려던 그때였다. 익숙하지 않은 정리로 멘붕이 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변하려는 마음이 생기니 몸이 움직였다. 가장 먼저 쓰레기로 가득 찬 휴지통부터 제때 비우고 나니 집이 더 청결해지고 가벼워졌다. 그렇게 100일 가까이 쓰레기통에 들어가도 미련이 남지 않을 살림을 비워나가기 시작했다. 물건 욕심이 많은 편이라 비움과 정리도 스몰 스텝으로 천천히 해나갔다. 하루 10분 한 공간 정리하기, 서랍 한 칸, 팬트리 한 칸, 책장 한 칸, 싱크대 하부장 한 칸, 냉장고 한 칸 등을 정해 비우고 정리했더니 공간이 달라지면서 정리와 청소에 대한 스트레스로부터 가벼워질 수 있었다. 성취감까지 느끼게 만든 변화된 그 공간을 나만 보기 아까워 사진으로 담아 SNS에 기록했더니 나와 함께 하루 10분 한 공간 정리에 동참해주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책임감까지 더해져 최선을 다해 비우고 정리했다. 무심결에 물건을 쌓아두고 치우지 않는 습관을 고치려고 주방, 식탁 위부터 물건을 두지 않으려고 애썼다. 식탁 위에 놓아둔 각종 고지서,
영양제, 굴러다니는 메모와 펜이 한 달 넘게 나의 기억에서 잊은 채 쌓이고 쌓였다. 메모의 내용도 잊은 지 오래다. 식탁 위 쌓인 물건이 보기에 불편했을 뿐 생활에는 불편이 없어서 정리하고 비우지 못했다. 그래서 독하게 마음먹고 식탁 위에 물건을 올리지 말자고 다짐했고 이제는 우리 가족의 사랑의 공간이 되었다. 식탁 위 물건 올려두지 않기가 성공을 거두니 자연스레 좋은 습관이 쌓여 다른 가구도 새 생명을 얻었다. 가구 위 물건 올려두지 않기만으로도 집안이 달라짐을 느낀 것은 나와 비움을 함께했던 지인들도 모두 체감했던 습관 중 하나다. 풍수 인테리어에서 말하기를 현관이 깨끗하면 복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붙을 만큼 자주 들었다. 그럼에도 우리 집에 정리되지 않은 현관과 방치된 신발을 보면서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현관에 신발을 입에 무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충격을 받아 신발을 분류하고 택배 박스를 정리하며 먼지를 청소했다. 아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매일매일 현관 바닥을 닦았다. 매일 현관 바닥을 닦고 물건을 정리하는 습관도 100일이 가까이 지속하다 보니 습관으로 자리 잡았고 정말로 복이 들어왔다. 첫 아이를 출산하고 5년이 되던 해 우리 집에 두 번째 천사가 찾아온 것이다. 그래서 아이를 갖고 싶은 부부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현관을 매일 쓸고 닦으라고 한다. 화장실에 구겨있는 수건을 바라보는 시선도 생활도 불편함이 없었다. 불편함과 더러움, 어수선함에 익숙해지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이 무서워졌다. 그래서 화장실 모습을 변화시킬 루틴을 정하였다. 손을 씻고 닦고 난 다음 수건을 바르게 펴놓고 물기가 마를 일 없었던 욕실라도 사용한 뒤에 세워두었으며 수전 위 물건은 의식적으로 꺼내지 않았고 사용한 뒤에는 물기를 바짝 말린 뒤 수납장 안으로 넣었다. 그것만으로도 화장실의 애프터 모습이 확연히 변하면서 지금은 문을 여는 순간 뽀송하게 마른 수건과 물기 없는 깨끗한 수정과 수채구멍, 왠지 좋은 냄새가 뿜어져 나오는 듯한 매력적인 공간이 되었다. 습관으로 공간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나 시간 확보가 우선순위였던 내겐 굉장히 힘들었다. 처음 나의 습관만으로도 바뀌는 공간을 보고 하루 종일 매달려 불필요한 물건을 비우고 쓸고 닦으며 위안을 받기도 하고 과부하가 걸린 적도 많았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가 없었다. 나는 이미 좋은 습관이 쌓이면 집이 달라지는 경험을 체험했기 때문이었다. 깨끗하고 단정한 공간에서 살고 싶지만 그렇다고 하루 종일 청소, 정리만 하고 살 수 없기에 정리와 청소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이기로 하고 휴대폰 타이머 10분을 맞춘 뒤 알람이 울리기 직전까지 정리정돈과 청소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일머리도 손도 느린 나에게 타이머 10분 알람이 울리기까지 할 수 있었던 일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10분 동안 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에 성취감을 느끼며 이 노력이 쌓이면 10분 안에 모든 것을 클리어할 수 있겠다 싶었다. 큰 노력 없이도 단정한 집을 만들기 위해 1년 동안 10분 청소법을 지속하며
더더욱 편해지려고 애썼다. 매일 10분 동안 한 공간 청소, 비움, 정리, 루틴을 실행하니 정말 10분도 안 걸리는 집이 되었다. 집을 변화시키기 위해 꼭 그렇게까지 수고를 들여야 하는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집을 위해 좋은 습관을 들인다 생각하면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단정한 공간을 만들고 청소하기 쉬운 집을 만드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하는 일이고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애정 표현이라 생각해 보세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사랑한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루 10분 비움과 정리 루틴을 만들어서 움직여 보길 바랍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인생에서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는 나를 살리는 정리의 마법 오거나이즈 타임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